영재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보면 한 5개월, 만 5개월이 지금 안 남았어요. 10월, 교대는 한 10월 4일이 예정돼 있고, 서울대는 한 10월 7일?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는 물론 이제 뒤쪽에 시험을 보지만, 그래서 5월이면 6, 7, 8, 9, 10, 5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도 막판에 가든지 많이 오시는데, 여기 지금, 마스카드 쓰라는데, 처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설명회 할 때 쭉 가는데, 오늘은 저기 또 붙여놨어요. 특허 붙여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사람 현장에서 벌어질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여기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베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뭐 특허를 내서 베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이 중에서 한 부분 한번 이게 마술카드인데, 마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를 때 마술이지 알면 마술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형태들이거든요. 한번 잠깐만요. 여기 어머님 중에 누가 한번 참여해 보시렵니까? 한번 와서 이따 다시 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근데 이게 어디가 있냐면요. 그 책, 이게 한 챕터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90선 서울대 영재원 교재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 요거 내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마술카드는 이진법의 마술카드. 근데 누가 만든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이진법만 만들고 3진법, 4진법 이거 못 만들, 없지 하고 인터넷 다 검사를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다행히 특허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머님 중에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여기 아주 간단합니다. 학부모님, 나연이 어머니 한번 참가해 보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요. 제가 앞에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 어려운 게 아니고, 우선 1부터 80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본인이 숫자를 하나를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 때 대답만 하시면 제가 그 숫자를 보시면 80가지 숫자 중에서 한 숫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한 다음 생각한 숫자가 어느 칸에 있는가를 말하면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술카드예요. 생각하셨습니까? 1부터 80까지?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A, 1, 2 중에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가 있으면 잘못하면 숫자가 틀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B 1에 있습니까? 2에 있습니까? B 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1, 2 중에 있습니까? 네. C 어디에 있습니까? C 1. C 1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있습니다. C, D 어디에 있습니까? D 2에 있습니다. D 2에 있습니까?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원래 이거 할 때요. 굉장히 신기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만들면서 처음에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서울대 영재원의원들이 이게 그 탐구 보고서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쓰기 했으면 다 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특허를 내는 중이어서 내가 할까 말까 애들한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거거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시작할게요. 특허가 5월 11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 특허가 이 교육 현장에서 나온다는 거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설명을 할 때 원리 탐구 시작할 때 아마 방학 전에 또 한번 할 텐데 설명이 1번에 여기 광고지 보시면 1번에 보면 QR코드가 있고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식쓰기를 통해서
원리탐구와 좋은 식수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것이냐 이게 거의 다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 설명이 1번에 가고 아니면 아마 방학 전에 한번 설명을 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도 홈페이지 보면 자료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정보 그것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들어보시죠.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요즘에 이제 저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옛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여드리면 2010년도에 있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여기 좀 특징이 요 학생 보이잖아요. 4학년 IMO 만점 분석 받았어요. 2010년 이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보기를 해요. 여기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 안에 움직이는 게 저기 있어요. 저희 학원의 특징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리탐구하고 컷 그리고 어디가 다 온라인으로 다 돼 있어. 제가 직접 수업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올려 있어요. 전체가 다 전자출판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한 학기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8회만 다 끝나는 2달에 이제 어쩌면 상당한 공이 있는 게 전자출판인데 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수업이 좀 빨라요. 다른 학원에서 2번 할 거 저희들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어머님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잘 지키면 또 안 되면 이제 약간 또 보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 스토리텔링 형태 이게 교재는 이걸 만들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 만드는데 이거는 아무나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정리하는 교대 정리는 SNP에서 하고요. 서울대나 연대는 수학 기집자를 다는데 이게 책을 지금 현재 외부에 출판 등록을 했는데 외부에 안 됩니다. 왜냐면 다 베껴가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요거는 아예 여기는 이렇게 출판을 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비를 그래서 단학원에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스토리텔링 형태는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이 처음부터 일단 시험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걸 하지 않고는 애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대거 서울대 합격한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수업 방식은 주로 평가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들 잘 평가하는 것들, 식 쓰는 거라도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지만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게 줌 수업도 병행을 해서 설명회 할 때 이렇게 줌으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줌으로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줌으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줌으로 하고 수업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애들도 들어와요. 외국은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라든가 중국 쪽에 여기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국 같은 데 15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전이나 들어오지 잘 못 들어가요. 그럼 저녁하고 우리가 아침하고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울, 제가 봐도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 18명 중에 7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그런 이런 수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서울대 여기까지 보여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2번이나 오시는 분이고 이렇게 한 번 오시는 분이고 이 엄마는 항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항의하냐면 이름을 왜 중간에 이름을 빼냐고 항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이제 수학 3
밑에 들어가는 상태. 그런데 서울대 영재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기분만 그렇습니다. 기분만 그렇지. 그 막 수학 물론 이제 여기서 아주 잘하는 학생 중에는 미적분 끝나는 학생들도 있어요. 5학년 학생이 가장 빠른 애들이. 걔는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고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이한 예고 이런 경우는 처음에 와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고 여기는 왜 두 번 오셨냐면 그때 코로나 시절에 영재교육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합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합격한다고 해서 떨어진 경우는 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쓸 때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쓰니까 이게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시기에서 그래서 떨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우셨는데 이걸 합격해서 또 우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서는 학생은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저한테 오래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원리탐구 다 거쳐서 왔는데 또 이 학생만 원리탐구 안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와서 합격한 학생이야. 근데 나중에 저 위에 보시면 원리탐구 2기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제일 두 번째 보이죠? 그 학생인데 이름 대면 금방 알죠. 요 우자 들어가면 금방 알죠. 그런데 이 학생만 어떻게 보면 원리탐구를 안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가능하다 싶어서 들어온 학생이어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오래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봐서 이런 학생들 보면 합격하겠다 안 했다 판단을 하는데 보통은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은 아예 안 맞습니다. 왜냐면 고생만 할 뿐이지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걸 하느냐 막 이런 것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는 영재 교육은 가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다 합격하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애들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애들 중에서 많으면 3~4명일 텐데 그런데 왜 몽땅 다 합격을 해버린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대 원래는 저희들 교대 쪽에 줄을 이루었었는데 교대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서울대를 워낙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대에 합격한 목적이 서울대나 연대 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대에 합격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대 문제를 일단 내가 문제 이제 풀어드릴 텐데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도 풀기 힘든 그런 것들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푼다는 게 참 대단하죠. 여기 합격하면은요 자부심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이 과학하고는 또 달라요. 과학이나 정보 쪽에 수학 이제 안 되는 학생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적성이 그쪽에 있는 학생이 가기도 하지만 물론 수학은 어차피 과학에서 나오고 정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은 어차피 잘 해야 되긴 합니다. 하여튼 수학이 들어가기 여기는 근데 40명이에요. 서울교대 40명인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공교로운 게 또 여기 나와 있는 3명하고 7명인데 두 군데 똑같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가지고 이게 역할을 이렇게 분리시키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인원수가 저렇게 적은데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이제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5월 19일 날 발표된 게 있습니다. 신문을 가져왔는데 내용 보시면 이건 이제 보시면 내가 택해놨거든요. 정답 찍기 수능은 그만하겠다. 논술 서술형 도입하겠다. 이게 언제냐면요.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논술 서술형이 들어가겠다는 그리고 지금 다음 달 시한을 내놓고 내년 2월에 확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 발표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영재교육을 왜 가느냐. 그러면 이걸 분석해 보시면요. 장래 어떻게 변할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서울교대는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 2018에서 2020년도까지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공통 문제 열문은 과학이나 유학, 수학 중에서 그 5문제씩 하고 수학 원래는 5 그러니까 수학, 과학, 정보가 5문제 하고 수학을 하신 수학을 지원하면 수학이 5문제가 더 있어 20문제가 돼요. 과학이면 과학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21년, 22년을 거치면서 21년도 최악이었어요. 5분에 3문제씩가 30문제, 18문제 풀어가지고 이거 어떤 스피드 게임이 돼가지고 잘하는 애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그 탐구보고서 그 다음에 22년 탐구보고서 면접을 했는데 여기서도 잘하는 애들보다는 이때 저희 학원 3학년들 대거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 23학년 작년에 3학년에서 대거 몰려왔습니다. 여기 내가 그랬어요. 몽땅 다 떨어질 거다. 전멸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전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다 합격하는 건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합격시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명을 합격했는데 원래 1년이면 한두 명 합격해요. 근데 저 학원에서 4명을 합격하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뽑았지? 근데 그때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많이 안배를 좀 했는데 올해도 시험이면 여지없이 3학년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5학년 때 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5학년 때 합격. 그리고 5학년 합격하고 1년 정도 근데 사실은 합격해서 영재교육원에 가서 교대에 가서 저한테 배운 것보다 좀 약간 수준이 낮더라고요. 배울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부심은 가 있어요. 서울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대하고 연대를 가는 이제 발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재교육을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격은 다 있습니다. 서울대나 연대나. 아까 얘기했던 나한테 머리 탐구 안 하고 한 학생은 아예 그 영재원 발을 들이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교대 같은 경우에 6문제 여기 보시면 노란 게 좀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 부분. 그리고 그 단답형이 여기 저학년들은 단답형이 2문제예요. 그거 다 서술형입니다. 이걸 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보입니다. 영재고는 물론 이제 그 단답형이 서울영재고 같은 앞에 단답형이 있는 것은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도 오지선다는 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 거죠. 여기도 이제 바뀌어가는데 처음에 나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정보를 안 주니까. 그런데 나는 처음에 20문제를 다시 회귀하는 것처럼 느낀 게 뭐냐면 시험 보고 채점한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답형일 거라.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채점 이론을 대거 투입을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근데 하루를 이렇게 쪽으로 원래 토요일인데 일요일을 이렇게 미뤘거든요. 15일은 16일을 이렇게 미뤘는데 아마 채점 일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근데 유력한 게 이겁니다. 교대는 서울대는 뭐 거의 똑같이 항상 이렇게 나오고요. 이 S자가 쓰는 건 뭐냐면 스토리텔링 형태.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현실과 연관시키면 이해기 형태를 쭉 끌고 나와요. 그리고 문장이 깁니다. 이 문장이 긴 걸 보고 식을 써야 되고 어디에 그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쭉 선행 문제 막 이렇게 답만 쓰고 이런 경우는 들어가서 벌써 그냥 어떻게 멘붕이 온다 그러죠?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 가서 저한테 이렇게 시험을 보듯이 보는 편안한 마음이었다 그래요. 여기 문제 너무 쉽지 근데 원래 시험은 떨어지는데 그게 진짜 쉬운 겁니다 애들한테는. 원래 시험 쉬우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얘들한테는 쉬웠나 봐요. 그 형태가 비슷하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건 영재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형태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아까 그 정보들이 약간 그 설명할 때 그런데 여기 정보 나오잖아요. 아까 나와 서울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수학 문제가 정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내용은 이제 뭐 내년에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보와 과학이 융합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2018이나 2020년대까지 한다면은 그 전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 이게 유력한데 또 모르죠. 이런 형태로 다시 회귀할지 공정성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뒤에 가면 저희들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볼 때 두 가지 유형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25문제, 한 번에 6문제 이런 형태로 해서 적응력을 좀 길러보려고.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3학년이라든가 4학년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계속해서 많이 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응력을 길러야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정작 이제 큰 시험에 가면은 더 큰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떨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보더라도 뭐 어차피 뭐 잘하는 애들 모여지는 거 떨어지는 게 무척 폐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연계고도 보통 2학년 때 가서 한번 떨어져 보고요. 3학년 때 합격하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보고 적응력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서술형 문항이 많아집니다. 이 식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뭐 이거 하든 안 하든 간에 원래 수학 공부를 하려면 식을 잘 써야 됩니다. 좋은 식을 목표는 좋은 식쓰기예요. 좋은 식쓰기가 어떤 역할이냐면 지금 쓰고 있는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저 위에 학년도 배우면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밑에 그 학년에 맞는 식을 쓰기는 쓰는데 이게 수식이라든가 수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문자로 바뀐다 이러면은 그대로 쓰는 방식들이 그 학년에 맞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학년 때 썼던 내용들이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좋은 식쓰기가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쓰기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수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쪽에 가서 적응이 된 학생들하고 그냥 그때 갑자기 바뀌는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또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프를 통해서 막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나오고요. 주유소로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 경기도에 갔는데 휘발유 값이 싼데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써요. 근데 그게 수학적인 논리를 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수학이 아닌 것 같잖아요. 보이잖아요. 아까 마스카도 전혀 뭐 수학 같지가 않은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수학적인 원리들을 현실과 연관시켜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쓰는 형태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형태로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 서울대는 거의 고정적으로 그러고요. 연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대는 수학 문제 형태는 이런 서술형인데 스토리텔링 형태도 안 나오는 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몰입하고 있는 책들이 뭐 비슷한 내용들에서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긴 했는데 답지가 다르지만 그래서 형태들이 선행 통해서 단답형 형태들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수학 문제 풀 때 저희들이 원리통 딱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문제 쉬운데요.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답 내기는 쉽지만 그 쉬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공부량도 줄어들고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술형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면접 대비까지 제가 해드리는데 그 면접을 애들이 왜 준비를 해야 되나 면접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근데 그때 가면 좀 합격해서 오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보면 여기들 전체에 이제 큰 거리 구성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여기는 교과 과정, 이건 교과 심화 사고를. 근데 시험은 참 커요. 이렇게 그냥 원리 탐구를 통해서 이렇게 원리 탐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꼭 이때 정리할 때 2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제 그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여기 들어가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게 스토리텔링한테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쟤는 엄청 공부 잘하거든요. 물론 잘하죠. 잘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는 설명하는 방식들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할래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시라고 내가 당연히 그러죠.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시험 때 여기가 많이 남아요. 근데 꼭 여기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여기 이쪽도 지금 이쪽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원리 탐구 쪽의 내용들이 다른 요소에 다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선행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부분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잘 아실 거예요. 책 내용에 대해서. 다른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방식이라든가 식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 단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책 다 제가 직접 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제 또 있고요. 대부분 이제 큰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고 중등부는 중등부 쓰고 고등부는 고등부 쓰고 그래서 저는 저학년 그 전체를 제가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풀이 방식이 나쁜 문제는 아예 그런 건 하질 않습니다. 문제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어머니들 너무 적다 그러니까 좀 많이 늘려서 많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리탕에서 아까 했던 왼쪽에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로 저희들은 단계대로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단계 2단계. 그래서 쭉 올라오면서 가장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SNP라든가 여기 안 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원리 2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조합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부분을 조합을 묶거나 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시면 따우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여기가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교대생이고요. 여기는 서울대하고 서울대, 연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 단계는 원래 이 원리 1 같은 경우는 영재고 대비용이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 내용 자체 전체를 망라를 하고 있어서 근데 주요 핵심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가 원리 도전 단계인데 이 과정은 영재고라든가 고등학교 내용과 더 어렵습니다. 일부러 대학교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의 내용 다 끝나고 영재고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이 영재고 시스템까지 완료가 돼 있어요. 이 단계가 되면 유치원들이 졸업을 하죠. 다른 분한테 보내드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는 공부를 애들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하고 또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누가 프로그램도 아까 보시다시피 그 순서가 요거는 제가 그 로드맵 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순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먼저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계산. 5학년 특히 문제는 5학년입니다. 5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있을 때 5학년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4학년부터 5학년 올라가는 순간 애들 확 주저앉아요. 근데 그것도 5학년 1학기가 어렵습니다. 5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 5학년 1학기 잘 돼 있으면 6학년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계산을 이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그다음 분수 이것도 다 전부 다 그 개념 자체가 공약수, 공개수 개념인데 그 가장 기초에 있는 게 소인수분입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에 나와요. 근데 그 소인수분의 개념이 여기서 일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중학교 1학년이면 문자화식에서 또 막혀요. 거기서 한참.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요 다시 가봐서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다음에 중3에 가면은 인수분해하고 무리수 이 세 분야가 어쩌면 수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야죠. 근데 그 부분은 계산식을 통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행으로 들어가는 게 빨라요. 그리고 여기 끝나거나 저희들이 이제 그 개념 단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책이 어려운데 이 안에 원리 익히기 분야가 좀 들어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쉬운 방식들이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큰 단계, 중급 쪽이 여기 다른 데 얘기하면 심화 단계가 여기까지거든요. 저희들 요 극심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중3까지 끝나거나 고등학교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 탐구를 이거 보시면 여기 그 일정들이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학적 사고 시스템의 이론 정리인데 수학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수학 내용에서 빠져있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교과 과정, 그러니까 교과 내용에다가 플러스 그 이외의 게 부분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애들이 그 이외의 걸 안 배우니까 이거 어디서 자기가 틀린지 모르죠. 여기 보면 여기는 그 서울대학 교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16, 11일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비 막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끝나고 나면은 S&P 바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를 하고 하면은 이거는 그 영재원 대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원리탐구 책은 심화 과정을 어떻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느냐, 시간을 아끼면서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이런 그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영재원이라든가 영재고라든가 아니면 심화 과정이 이제 주요 되니까 그걸 하는 거지, 원래 대비성 아닙니다. 영재고 대비용이 아닌, 영재교육이고 대비용이 아닌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스토리텔링 형태가 풀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떠나서 하시는 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요, 식 쓰는 것은 정확하게 잘 씁니다. 이거 어머니 하나가 아무리 해도 저희 애는 어디 갔더니 식을 절대로 안 썼어요. 안 잡히는데, 그래서 그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거 오시면 그 안 쓸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면 다 먹어버리니까. 그 점수 다 깎아버려요. 그 식도 답이 맞았다고 해서 점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은 맞히는 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답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풀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고, 막 가서 답을 맞으면 똑바로 쳐가지고 그러잖아. 계속 늘어납니다, 공부량이. 왜냐하면 그 방식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문제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방식으로 풀었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원리탐구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SNP를 가야지, 만약에 나중에 오시면 그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거꾸로 애들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니까 꼭 이 부분은 다른 걸 떠나서 원리탐구 좀 하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부 다 8회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8회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10단원 이제 두 개 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을 보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는 주제별로 되어 있고, 여기도 내용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한 그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들어있기도 하고 두 문제씩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그 서울대 같은 데 가면 한 문제가 한 두세 페이지로 돼요. 근데 아까 네 문제를 하면 한 10페이지가 넘어서요. 길게 나와 있죠. 그거보다는 그렇게 길게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저기 밖에 가면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과정별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과정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게 원리탐구 이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 거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주니어 수학도 10회 과정으로 이번에 KJMO가 이제 아마 시험을 볼 것 같아서 날짜 공장 일정 써있죠. 8월 26일인데 10회 과정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정은 아마 이게 교대는 10월 14일에 아마 거의 유력하고요. 서울대는 10월 7일 거의 유력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10월 1일이었는데 이 기간이 추석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7일하고 14일 유력합니다. 근데 이 일정에 맞춰서 광고도 나와 있고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제가 일요일반하고 토요일반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이때 가면 제가 그 추석 때까지 시험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이 그 영재 시험이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이때 같이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는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20문제 형태하고 6문제 형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제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다 사수합니다. 이게 단답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식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서술형 보면 답이 틀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떻게 그 설명을 잘 썼느냐, 그리고 풀이 과정도 방식이 서술을 썼지만 어떻게 좋은 방식이냐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그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 일정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KGM은 주녀석 보면은 9월 25일에서 10회로 이렇게 마무리를 치는 건 아까 했던 게
이거 했던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모르시니까 이제 마술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어머님들은 애들도 잘 모르지만, 마술카드 원리들이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이게 진법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모르면 이제 어렵죠. 모르면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 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 때만 좀 어렵게 보였는데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변리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 내가 영상까지 보내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써서 이거 보낸 건데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출 문제 아까 6문제 중에서 이게 1번이에요. 1번하고 그다음에 5번을 내가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쉬우니까 너무 어려운 풀면 또 어렵잖아요. 여기는 또 공교롭게 원리 2 하 133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얘들 안 배운 애들은 몰라요. 이게 그건지를.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국 그림이에요. 이게 저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한국 그리기 내용들이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건 이제 풀었던 애들 딱 보면 한국 그리기구나. 근데 한국 그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홀수점이거든요. 홀수점이 뭐냐 그러면 가다가 막혀요. 막히는 게 좀 적어야 되잖아요. 자르기 할 때도 이제 그러면 막히면 잘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자르기 문제로 이제 이게 나왔던 거죠. 예? 어떤 거냐면 보기 보시면 철사를 구분해서 다음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철사는 충분히 있고 철사 길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텔링 형태 현실과 연관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적인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노동으로 보이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노동으로 보이면 쉽게 푸는 방식이 있다. 그냥 노동으로 푸는 문제는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노동을 하는데 안 되는 노동을 하다 시간 다 깨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이게 4문제가 나왔는데 1번하고 3번이 그나마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어머님 싸움 이해하실 텐데 보면 철사는 이게 길이가 6으로 된 하나를 1로 하는데 모양이 한 개로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히는 점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홀수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요 안 그려집니다. 끝날 때도 거기서 끝나야 그 다음부터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애들 딱 보면서 한번 그리기네요. 딱 여기 보면 시작 이렇게 하면 6이 되잖아요. 또 보시면 여기 살까요? 이렇게 하면 2개, 3개, 4개 딱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6개, 6개 딱 1개로 딱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하는 애들은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 애들. 노동인 줄 알고 계속 들고 있다 다른 문제 다 붙여버리죠. 1번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제 애들이 그래요.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모자란데 그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남아야지 합격을 해요. 근데 딱 보고 나서 노동서를 보이는데 저건 어디 이론과 속하다. 그게 이제 원리탐구라고 했잖아요. 딱 보면서 저기는 내용이 뭐구나. 이걸 귀신처럼 알죠. 근데 제가 서울대라든가 교대 합격한 학생들은 내 수업 과정에서 느껴요. 너는 가면 합격하겠다. 아까 엄마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 안 썼다고 하는 엄마가 시험 보기 전에 잘 몰라요. 어렸을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니까 합격할까요? 그래서 합격합니다. 진짜 합격할까요? 믿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 딱 풀어보면 금방 알죠. 합격합니다. 애도 잘 몰라요. 잘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근데 어머니들 보기에 막 잘하는 애들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보다 더 잘하지 않는데 가봐라. 갖다 딱 오더니 엄청 쉬웠는데 바로 합격하죠. 저는 이제 거의 느낍니다. 그걸. 근데 단지 그때 코로나 시절은 그렇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갑자기 잘하는 애들 막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풀라면 못 풀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할 것 같은데 떨어졌다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문제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상당히 애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보면 또 길이가 4의 모양이 3개를 만들어라. 애들 이게 4로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길이가 4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보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 하나에 또 색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수첩에서 끝나게 돼야 그래야지 않으면 안 그려져요. 얘들 이걸 모르죠. 딱 뭐 하다 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서 소수점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랑 이제 배운 애들은 금방 보고 어디서 출발해서 끝나야 되는 거 이거 알고 있거든요. 애들은 참 노동인 줄 알아요. 안 배운 애들은. 그리고 교과 과정이 없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이 홀수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은 못 풀어요. 근데 애들은 이거 딱 보면서 금방 풀고 나서 다른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건 이제 풀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선생님도 그런 게 아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도 수학만 일단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남아요. 수학 잘하는 데가. 왜 수학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해놓으면 머리 용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막 단기 암기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요 다른 영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어 선생님 많이 테스트 보러 오면 물어본대요. 수학 몇 점이야? 물어본대요. 영어 선생님 물어봐요. 그런 수학 잘하는 애 어차피 이기게 돼 있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도 지금 대원하고 지금도 이게 날리고 있는데 대원학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오래전에 아마 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6문제 시험을 보는데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당연히 좋은 학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데 딱 보면은 문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이걸 문제 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그렇죠. 이것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풀이 방식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풀이 방식이 해 1, 해 2가 있는데 해 2는 2자리, 3자리, 4자리 여기는 한 방에 해서 실을 때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밑에가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문제 풀다가 아까 맛을 끝나서 시간이 이게 이제 풀이 방식인데 답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1부터 2550까지니까 한 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그런 거 채점만 다 그어버릴 겁니다. 이거 한 방에 한 자리 딱 쓰면 앞에 0일 때도 0이면은 4자리를 한 번에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식이라고 그래요. 이 식을 쓰는데 식을 잘 쓰면은 식 하나로서 끝나는데 계속 나눠서 노동이 못 되죠. 그러면은 답이 맞아도요.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리니까 다른 문제를 못 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이거 공부 좀 덜 돼 있구나 감점시키고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워낙 못하면 합격을 하겠지만 근데 저는 딱 봐서 식이 나쁘면 답 맞아도 바로 감점시킵니다. 어떤 나한테 항의를 해요. 그럼 왜? 그냥 똑바로 쳐줄까? 내가 아니 왜 답이 맞았는데 그러다 나한테 혼나죠. 그럼 다른 학원 가거라. 그거 똑바로 이거 답 맞으면 똑바로 쳐지도록 가. 앞으로 저의 목적은 앞으로 공부량을 계속 줄여들면서 편해야 되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쉬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가다가 안 될 때는 어떨 때 보면 여기 누가 오늘 계시지만 애들 막 울 때도 있어 막 문자 와시를 막 엄청나게 내가 어떨 때 시키거든요. 막 그럼 막 머리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식을 쓰는데 식이 좋은 식이 왜 필요한지 애들한테 설득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식을 안 쓰면 무식하다고. 무식하게 줬다. 식을 안 쓰면 진짜 무식해진다고. 가장 그때고 공부의 요체는 좋은 식 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써놨잖아요. 연계교육 하는 식이 이론들이 뭐냐면 우선은 과정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단답형이 나오든 뭘 나오든 간에 전부 다 식을 쓰는데 이렇게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량을 줄여줄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요체고요. 근데 식을 안 쓰는 학원은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이 식이니까 답만 이렇게 쓰는데 그 문제 풀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게 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도 다양해야 되는데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좋은 식을 쓸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또 깜짝 놀라고 조교가 한 명 있는데 서울대 값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좀 틀린 것 같아. 보니까 진짜 틀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너 서울대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4학년인데
나는 잠깐 착각을 하다 보니까 딱 풀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도 또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은 풀이가 있는데 이 풀이가 더 좋을 때도 있다고 있어서 일단 풀이는 안 되면 리버터를 풀어 그래요. 그 대신 이제 풀이가 좋지 않은 그 대신 식을 써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답이 틀렸더라 식이 좋으면은 그건 좋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재 교육원에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식을 봅니다. 이게 서술의 경우는 당연히 식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니까 그것은 아주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제한된 인원수에서 영재를 뽑는 것은 식을 보는 거지 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답 틀려서 그게 여기다 50 쳐놓고 여기다 500에 동그라 하나 더 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한 10점 만점에 한 0.5점에 1점을 내가 감점을 시켜요. 다른 데는 그어버리잖아요. 그건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고 찍었는데 맞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찍어서 맞으면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찍어서 맞으면 앞으로 불행이 온다는 친구다. 식을 안 써도 되나 이런 거니까. 너한테 찍어서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 불행이 더 닥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막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많이 풀어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될 건 아까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 앞에 있는 그 5학년하고 중1을 하고 중3하고 세 군데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연역적 문제 시작 이게 뭐냐면 답만쓰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 없이 답만 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가 답 마시면 뭐 할 겁니까? 문제가 쉽으면 문제 보니까 답 내기는 쉽겠죠. 풀이 방식 이걸 통해서 다른 위 단계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나친 선행도 이거 위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울대 영재원 학교에 이제 수상 들어간다면 애들이 진짜 수상하다 그럴 거예요. 이 학생 진짜 합격했는데 수상하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잘하는 애들은 내가 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아까 했지만 최심화 단계까지 끝까지 오면 고등학교 할 게 없거든. 하고 나서 가면은 그 정석 같은 경우 기본 정석 안 하고 그냥 실력 정석을 하는데 혼자 해요. 그 혼자 하면서 틀린 것만 이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제가 아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이 가서 해줘. 이걸 다 혼자 풀어보면 숙제에서 몇 개 질문만 하는 거 다 끝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적분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죠. 그걸 혼자 거의 다 했어요. 얘가. 선생님 옆에서 들고 있다가 어디까지 해오면 이제 풀고 그다음 문제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3까지 심화까지 다 된다면 고등학교 건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빨리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분만 좋을 뿐이지 거기서 뺑뺑 어떤 학원에 무책임한 그런 얘기해요. 거기 가서 몇 바퀴 돌면 이해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수학 돌아요. 그러다가 수학이 어렵구나. 그리고 수포자로 가버립니다. 다른 애들 밑에 차근차근 쌓아서 그것도 좋은 식을 쓰다 보고 그 위에 왜 할 게 없어지냐면 이미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하는 방식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나씩 연결고리를 해놓기 때문에 혼자 뚫고 가는 거죠. 저희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지금 혼자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사들 이유가 뭐가 있는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 다 해놓고 다른 건 여유롭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잘하는 거지. 어디 막 문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얼굴 색이 변해버리는 거 있어요. 찌들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책임은 어머니 책임 커요. 그게 내 어머니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 뛰어난 영재들을 애들 망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죠. 얼굴이 크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자꾸 어려운 문제 쫙 풀리면 내 얼굴이 쫙 이탈이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재로 과학고 준비 8분 능선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면 거의 서울대나 고대 쪽에 합격을 해도 이쪽은 거의 합격 다 합니다.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부 보고서는 아까부터 수능이 이렇게 변하는 게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신 최상위권도 지금 현재 영재고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때 변별력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내신에서 최상위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원리가 현실과 연관된 문제에 적용되지 않으면 최상위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이거 대비를 하는 거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다 해도 거기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합격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을 잘 씁니다. 제 마음 귀신처럼 알고요. 뭐 빼면 바로 갑점시키니까 아 이거 빠지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좋은 식이 어떤 거라는 거 서술 순서 이렇게 순서 뒤바뀌어서 갑점시킵니다. 그리고 뭐 빠진 게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요. 과정에서. 그러니 떨어질 수가 없죠. 얘를 보면 식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창의적으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 가면은 만약에 모르겠다고 미웠더라 해라. 그래도 잘 씁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거의 원리 탐구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왔던 애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 정도는 나중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뛰어난 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테스트도 있는데 사고력 그냥 두 개를 보거든요. 여기 있는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맞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최근 배운 것 중에 서치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알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제 시간하고 해서 그리고 선생님 옆에 아니면 수강 선생님이 있어서 나중에 뒤처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직접 얘는 뭐가 약하고 뭐가 있고 이거 뭘 잘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는데 앞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보내주시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